안녕하세요. 저는 저에게 헌신했던 단 한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흔히 자신에게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다들 엄마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모님을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지만 저에겐 부모보다 더욱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누나랍니다. 눈물겨운 저희 남매에겐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소원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했어요. 새빵살이를 하며 어렵게 지낸 저희에게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던 건 바로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전 엄마의 얼굴조차 모르고 컸습니다. 제가 태어나 돌이 되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기 때문이죠. 누난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누나도 어렸을 적임에도 엄마가 집을 나갈 때 기억은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만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가셨거든요. 짐을 싸들고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울기만 했다는 누나의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참 찢어질 듯 아프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저흰 어렵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밖에서 돈을 버느라고 힘든 아버진 저희 남매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저와 누난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자랄 수밖에 없었죠. 학교에 가면 지저분한 절 또래 애들이 놀리곤 했고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서 눈물 흘리면 누난 그런절 안아주곤 했어요. 누나,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난 엄마가 없어? 친구들이 나 엄마 없다고 맨날 놀려. 나 학교 가기 싫어. 독수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학교 가기 싫어도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 알았지? 그런 저희 가정에 더 큰 일이 생긴 건 바로 제가 13살 때였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폐결핵으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나마 아버지가 간간히 벌어오시던 돈으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었던 저희 남매에겐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는 무엇보다 큰일이었답니다. 누난 그때 겨우 20살이었고 막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의 짐을 짊어지게 됐어요. 결국 누난 공장에 들어가 절 책임지고 키우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누난 그때부터 절 위해 산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공장에서 늘 잔업까지 하면서 열심히 번 돈은 오로지 절 위해서만 썼었고요. 혹시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누난 자신의 옷은 한 벌 사지 않으면서도 저에겐 늘 좋은 옷과 신발을 사주곤 했습니다. 덕수야, 이거 한번 신어봐. 누나가 아까 퇴근하면서 사왔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신어봐, 어서. 누나,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다 이거 신는다며. 이거 안 신는 애들 없다던데? 얼른 신어봐. 오면서 이거 보고 우리 덕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사길 잘했네. 누나, 근데 누나 건? 누나 건 안 샀어? 누나 신발도 사야지. 누난 괜찮아. 맨날 공장에만 있는데 뭐하러 신발을 사. 나중에, 다음에 누나가 알아서 살게. 덕수 넌 학교도 가고 맨날 신발 신고 있잖아. 그런 누나의 사랑을 받으며 전 남들과 다르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누나와 전 둘이서 자주 아버지 산소에도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에 갈 때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누난 평소엔 누구보다 든든한 어른이었지만 아버지 산소에만 가면 어린 딸이 되었어요. 그런 누나의 모습이 오히려 편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빠, 아빠 왜 요즘 내 꿈에도 안 나타나?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빠, 나 요즘 월급도 많이 받는다? 아빠 혼자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었겠다. 내가 아빠 꼭 안아줄 수 있었는데. 미안해, 아빠.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품에도 다 들어오지 않는 아빠의 큰 산소를 그대로 껴안으며 우는 누나를 보면서
전 누나의 어깨에 얹어진 삶의 짐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지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버겁고 힘든 가장의 삶을 살고 있는 누나를 위해서라도 전 삐뚤어질 수 없었어요. 그때부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생이었던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누난 제가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올 때면 정말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곤 하더라고요. 아마 전 그 모습이 좋아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전 과목 1등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누나가 같이 공장에 다니는 동료들에게 마구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덕수야, 누나가 공장에 가서 이거 자랑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덕수야, 넌 이 누나의 자랑이야. 내가 공장 가서 네 덕분에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던지. 우리 덕수 너무 잘했다, 잘했어. 누나, 그렇게 좋아? 어떻게 누나 월급 오를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누난 덕수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덕수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넌 열심히 공부만 해. 이 누나가 덕수 네가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줄 거니까. 알았지? 그렇게 누난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누나 둘이 살면서 참 애틋한 추억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사는 게 힘들어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일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명절이면 둘이 앉아 나름 명절 음식을 한다고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어요. 어렸을 적에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해먹진 않았었지만 누나가 공장에 다니며 다른 공장 사람들에게 명절에 대해 듣고선 그때부턴 열심히 음식을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도 같이 명절 음식을 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둘이서 명절 음식을 하는데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온 집안에 부침가루며 계란물이며 뒤범벅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덕수야, 넌 공부는 잘하는데 이게 뭐야? 계란옷이 왜 이렇게 다 떨어졌어? 부침가루 안 묻혀서 한 거야? 우리 덕수도 참 다 잘하는데 요리는 안 되겠네. 에이, 누나, 사돈 안 말하고 있네. 누나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 누나 봐봐. 누나가 한 것도 바보라고. 아버지 산소에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 산소에서 깨어나시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한 게 어때서? 맘만 좋구만. 복수야, 그래도 되게 재밌다. 그지? 나름 명절 분위기도 나고 말이야. 이래서 명절엔 명절 음식을 해 먹는가 봐. 그런 따뜻한 추억들도 저흰 소소하게 만들어가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사실 전 얼른 어른이 되어서 누나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 역시 똑같이 누나와 공장에 들어가 얼른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난 제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땐 누나와 싸웠던 적도 있네요. 덕수야, 너 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어? 네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 갖고 성공해야지. 갑자기 왜 공부를 안 한다는 건데? 누나, 누나가 그렇게 고생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아니야, 됐어. 나 그냥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바로 일할 거야. 일해서 돈 벌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덕수 넌 절대 안 돼. 아빠한테 누나가 꼭 너 대학 졸업시킨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너 이 누나 속상하게 하지 마. 다른 거 몰라도 너 공부 안 하고 돈 번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누난 그렇게 오로지 절 뒷바라지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제 말에도 한번 흔들리지 않고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절 지원해 줬어요. 결국 전 누나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의대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의대 가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게 바로 등록금 때문이었어요. 의대 학비가 한 학기만 해도 만만치 않다 보니 저희 집안 살림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누난 이미 제 대학 졸업까지 모두 생각했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조금씩 돈을 모아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누나 덕분에 전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전 그 뒤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젊은 청춘이었기에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전 도저히 놀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 누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나를 딱 보는데 전 누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누나의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나, 누나 코피나, 코피. 어? 아, 아까부터 촉촉한 느낌이 들더니 또 코피네. 뭐야, 누나 코피 자주 났었던 거야? 언제부터? 최근에 계속 이런 거야? 병원은, 병원은 갔다 왔고? 덕수야, 아이, 누나 괜찮아. 요즘 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아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데. 아, 누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 좀 쉬어. 나 다음 학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쉬어. 누난 괜찮아. 누나 우리 덕수 위해서라면 이까지 코피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코며 입가며 손까지 피범벅이 된 상황에서도 누난 그저 웃으며 절 달래주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저 대신 누난 그렇게 제 뒤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런 누나의 희생에 전 폐를 끼칠 수가 없었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의사가 된다는 게 남들보다 좀 더 긴 수련 기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나의 고생은 더 길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런 누나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답니다. 처음 전문의를 달고서 제일 먼저 누나에게 해줬던 건 바로 누나의 명품 신발이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간간히 받았던 월급으론 생활비며 다 지원을 했었지만 누나의 신발만큼은 제대로 제 자리를 잡은 후에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비싸다는 좋은 명품 신발을 사고서 집으로 향했고 누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전 누나에게 바로 그 선물을 내밀었어요. 사실 전 누나가 이 선물을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 누나 구두. 실은 어렸을 적 누나가 나 맨날 브랜드 신발 사줬었잖아. 누난 다 헐거진 시장 운동화 신는데 난 꼭 비싼 브랜드 신발 사주고 그랬었잖아. 누나 기억나? 나 그거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중에 성공하면 제일 먼저 정말 비싼 신발 누나한테 사주고 싶었어. 누나, 이거 받아줄 거지? 덕수야, 그걸 지금까지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어? 누난 그러면서 명품 신발이 든 박스를 품에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 왜 울어? 내가 비싼 신발 샀다고 해서 우는 거야?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누나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야. 이제 아빠한테 누나가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 그때 누나가 너무나 행복해하며 그 구두를 신어보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전 열심히 의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누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더 이상 누나가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누나, 이젠 좀 일도 쉬고 그래. 누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고생하면서 일만 했잖아. 이제 좀 쉬는 건 어때? 누나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공장에 다니며 일하는 거
나 너무 마음 아파 그래. 어? 덕수야, 누나 인생은 누나가 선택하는 거야. 덕수도 그 누구도 누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누나가 덕수 너한테 맨날 희생만 한 거 같아? 아니야. 누난 지금까지 누나가 한 선택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 누나도 누나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덕수 넌 앞으로 네 인생을 살아. 누난 제가 생활비 꼬박꼬박 줘도 그전 생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공장에 나가 일을 했고 제가 준 생활비 중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아뒀었어요. 그런 누나를 보면서 전 더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었네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 누나가 슬그머니 저에게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에 대한 얘기였답니다. 덕수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니? 보니까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결혼은 너 아예 안 할 생각이야? 뭐? 결혼? 에이, 누나. 누나도 결혼 안 했는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누나 결혼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누난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평생 혼자 살 건데? 넌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가정 꾸려야지. 누나가 덕수한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다른 거 몰라도 좋은 가정 꾸려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에이, 왜 그래, 누나? 누나 이제 내가 귀찮은 거야? 그래. 이제 이 누나도 혼자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장가갈 생각해야지. 사실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힘들기도 했지만 과연 좋은 가정을 제가 꾸려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누나가 자꾸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선자리도 알아보고 소개 받아보겠냐며 권하는 누난 제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원했죠. 그런 누나의 바람이 닿았는지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가끔씩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다른 단체에서 나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갈 때마다 보이길래 봉사 정신이 참 투철한 분이구나 생각만 했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은 다 같이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밥을 먹는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아, 다른 게 아니라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살짝 부딪혔는데 움직이면 아파서요. 아, 잠시만요. 그렇게 그 여자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봉사를 나갈 때마다 간간히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한 번 안면이 트이고 나니 그 뒤부턴 순식간에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 여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정말 성격이 활발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정적인 스타일인데 저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번호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밖에서 사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이 여자가 참 순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이 여자 역시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 전 그냥 대기업에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뭔가 허무한 거예요. 제 목표는 이뤘는데 앞으로는 뭘 어찌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아정 씨 진짜 멋진 사람이네요. 저도 사실 의사만 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도 가정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누나가 절 혼자서 키웠어요. 거의 엄마나 다름없죠. 누나한테 어떻게든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와, 진짜 멋있는 분이시네요.
아무리 희생하면서 키워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참 많다던데 덕수신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나 여자친구나 일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만날 때면 진짜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손재주가 참 좋았어요. 날이 좋을 때면 늘 공원으로 나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오곤 했어요. 전 진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네요. 와, 이거 진짜 아정이 네가 한 거 맞아? 와, 이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어디 봐봐. 맛 좀 봐야지.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예쁘게도 만들고 맛도 이렇게 좋아? 그 정도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내가 오늘 이거 만드느라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고생했어.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아정아, 진짜 고마워. 난 뭐 너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정말 고마워. 새벽부터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겠다. 대신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뭐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아유, 됐네요. 뭘 해줘. 그냥 난 오빠하고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갖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 여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생일날에도 뭔가를 사주겠다고 해도 극구 거절하곤 했었죠. 오히려 그런 여자친구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누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제 여자친구에게도 똑같이 제 모든 걸 주고 싶었어요. 연애를 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전 그날 비싼 목걸이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짜잔. 아정아,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네가 매번 선물은 늘 거절만 하고 그래도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받아줄 거지? 오빠, 고마워. 진짜 감동이다. 안 그래도 나도 오빠한테 선물해 줄 거 있는데. 자, 이건 오빠 거고, 이건 누나 거. 뭐? 우리 누나 것도 같이 챙겼어? 그럼, 오빠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소중하지. 아직 오빠 누님 뭐 만나 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준비해 봤어. 아, 비싼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때 어찌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던 누나까지 챙기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결혼을 결심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전 앞으로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결혼을 결심하고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여자친구의 집이었어요. 여자친구의 본관 지방이었고 기차를 타고서도 2시간은 더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인사를 하러 가보니 정말 주변엔 온밭이 즐비한 작은 시골 마을이더군요. 예비 처가 식구들은 예비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제였는데 당시 예비 처제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러 나가 얼굴을 보지 못했었어요. 대신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님이 절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여 들어와요. 그래,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참 고맙네, 고마워. 우리 딸이 혼자 타지에서 고생하며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줬다니 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 아닙니다. 저야말로 아정이 덕분에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일찍 인사를 드리러 왔어야 했는데 늦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닐세, 아니야. 여기 오느라 고생했는데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 우리 지역 막걸리가 참 맛있어. 한번 들어봐. 그렇게 전
예비처가 식구들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첫인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정말 탄탄대로 너무나 수월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비 처가에선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전 그 뒤로 예비 아내를 누나에게 소개해주게 되었죠. 처음 누나에게 인사를 가던 날, 그날은 유난히 예비 아내가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순수 만든 쿠키까지 챙겨 들고서 누나가 기다리는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고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누나가 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고 예비 아내가 계속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뭔가 분위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첫인사를 마치고 전 예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누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절 붙잡고 물었습니다. 덕수야, 네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 맞니? 아니, 누나가 사람을 좀 볼 줄 알잖아. 그런데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게 좀 싸하더라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누나 왜 그래? 봉사활동도 아정이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공부만 하면서 대기업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래?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눈빛이 좀 이상해서 그래. 자꾸 내 눈치만 슬슬 보는 것 같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 맞지? 아유, 그래, 맞아. 내가 처갓집에도 인사를 다녀왔는데 진짜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걱정 마, 누나. 누나가 너무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래. 그때 전 그저 누나가 절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의심을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사람 관상을 잘 보는 건 맞긴 했지만 이번엔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비 아낸 어떻게든 누나의 마음에 들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전 그냥 결혼하면서 차차 가까워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아낸 찜찜한 마음으로 결혼할 수 없다며 누나와 더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엔 늘 집에서 누나와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며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난 예비 아내를 좀 더 수상하게 바라봤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누나가 뜬금없이 예비 아내의 직장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서에서 일해?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동생이 다닌다더라고. 어쩌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마케팅이요. 마케팅? 근데 마케팅이라고 해도 팀도 많을 거 아니야. 어떤 거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준비 중인 프로젝트라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그냥 마케팅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난 자꾸만 꼬치꼬치 직업이며 가족들이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예비 아내가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전 도대체 누나가 왜 자꾸 예비 아내를 경계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네요. 누가 봐도 순진하고 착한 예비 아내인데 누나가 괜히 그런다고 생각했었고요. 주변에도 물어보면 제가 의사니까 누나 입장에선 더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로 전 누나가 그런 걸까 싶은 생각도 그땐 했었죠. 누나, 요즘 왜 그래? 아정이한테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누나 혹시 아정이가 나한테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아정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1년 넘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나 처음 봐. 누나,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난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누나도 몇 달 동안 쭉 지켜봤잖아. 그런데도 아정이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있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싸운 적도 없어. 결혼 준비하면서도 허례허식 다 싫어하고 무조건 간소하게 내가 뭘 해준다고 해도 싫다는 사람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누나, 나 아정이
누나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누나도 좀 한 번만 봐줘. 결국 전 진심을 누나에게 표현했고 그 뒤로 누나도 대놓고 예비안을 경계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누나가 저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비안은 진짜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남매가 다른 친인척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식에 부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냥 소소하게 지인들만 모여 작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예물이나 예단도 허례허식 없이 간단하게 준비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여자라면 결혼 준비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안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절 더 배려하고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춰줬습니다. 그런 예비 아내가 전 천사로 보였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자기 누나가 출근하는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덕수야, 아정이 생일이랑 뭐 이런 거 너 알고 있지? 그거 나한테 좀 빨리 여기 적어봐. 어? 갑자기 그건 왜? 뭐 궁합이라도 이제 보려고? 아,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궁합 봐서 뭐 하려고. 안 봐도 뻔해. 우린 좋다니까. 아이, 그런 게 있어. 이유 묻지 말고. 아정이한테 따로 말하지 말고. 괜히 찝찝해 할 수도 있잖아. 일단 여기 써놓고 가. 그때 그 처갓집 어딘지도 알지? 지역이랑 대충 마을도 어딘지 알잖아. 그것도 좀 적어주고. 누난 갑자기 예비 아내 신산 정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 누나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출근도 바쁘고 그저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러는가 싶어 얼른 적어주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지인들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서 저흰 신혼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흰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내가 처음부터 신혼여행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전 신혼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아쉽지 않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신혼여행 안 간 거 아쉽지 않아? 다들 이때 아니면 길게 여행도 못 간다면서 그러잖아. 여행을 못 가긴 왜 못 가? 나중에 가면 되지. 당신도 바쁘고 나도 요즘 일 때문에 정신 없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여행 가면 왠지 집중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말이야.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 놓고 다녀오는 거잖아. 다들 꿈꾸는 일인데 당신은 참 욕심도 없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 여유 생기면 그때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 다 간다는 신혼여행도 안 가겠다. 고집을 부렸던 아내가 좀 특이하다 싶긴 했지만 다 절 위해서라고 말하니 전 그저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저흰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일정이 바빠서 다가오는 추석엔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 미리 인사를 가자는 생각에 겸사겸사 처가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침 아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 전 조용히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가 다급히 얘기를 하더군요. 덕수야, 너 니처랑 같이 있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대답만 해. 대답만. 어? 어. 왜? 내가 묻는 말에만 말해. 알았지? 너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려. 알겠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나한테 얼른 전화해. 니처럼 내리지 말고 말이야. 꼭 너 혼자서 내려. 왜 그래, 누나? 아이,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만 내리라고. 알았지? 제발 덕수야. 이 누나 말 한 번만 들어. 어? 니 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다음 역에서 꼭 내려서 전화해. 아무 말 하지 말고. 알았으면 그냥 응이라고 대답만 해. 얼른. 어? 아유,
얼른. 어, 전 너무나 다급하게 말하는 누나의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누나의 목소린 누가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내를 깨워서 같이 내려야 하나, 아니면 아내한테 말을 해서 내려야 하나 고민하다 왠지 모를 느낌이 이상해 전 그대로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선 전 내리자마자 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신호가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도 누나가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누나, 뭐야? 뭔데? 왜 무슨 일 있어? 왜 아내한테 말도 하지 말고 내리라고 해? 덕수야, 너 지금 혼자 맞지? 얘기 안 한 거 맞지? 맞아. 근데 대체 뭔데? 무슨 일인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뭐냐고? 덕수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글쎄, 옳게 있잖니? 걔 싹 다 속였어. 걔 지금 지명수배 중이란다. 지명수배. 전 누나의 말의 순간 발이 얼어붙은 줄 알았습니다. 지명수배라뇨? 멀쩡히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지명수배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누나가 모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누나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누나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도저히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내가 흥신소에다가 알아봤어. 알고 봤더니 걔 사기 전과가 여러 건이더라. 이번에도 사기를 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석도 안 해서 지명 수배 중이라더라. 그리고 결혼도 했었대.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뭐라고? 요즘은 돈만 주면 흥신소에서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봐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알아보니까 고향에 가서 이것저것 다 파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죠. 애초에 대기업에 다녔던 건 아내가 아니었고 처제였답니다. 처제의 신상을 가지고서 절 속이고 있었던 거더군요. 그러면서 누난 저에게 받은 자료들을 죄다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지 몰라요. 처제의 아내는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에 아내의 주민등록증을 보고서도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내가 말했던 모든 건 다 거짓이었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정말 충격에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더라고요. 결국 기차역 한켠에서 전 한참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없어지니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온 거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한참 기다려도 안 오길래. 그게, 여보, 나 기차에서 내렸어. 뭐? 기차에서 내려? 갑자기 뭐야? 왜? 그게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나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그래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그럼 나도 가봐야지. 어딘데? 나도 바로 갈게. 아니야. 아니, 누나 일어나서 전화 왔고 통화도 다 됐어. 나도 다음 기차 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일단 당신 거의 다 갔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처갓집 가봐야 되겠다. 미안해. 나중에 누나 만나고 나서 다시 전화할게. 아우, 뭐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도 바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보면 되지 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잘 얘기해줘. 그렇게 전 대충 수습을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 정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통화한 아내가 진짜 모든 게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기꾼이라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다시 집으로 향했고 집에서 누나와 만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료들을 다시 보는데
정말로 아낸 사기꾼 그 자체였더군요. 이미 피해자들도 셋이나 있어 그분들과도 연락을 하면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 제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절 속였다는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무래도 걱정돼 올라와야 되겠다는 아내에게 전 집으로 오지 말고 근처 카페에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와 같이 만나 점심을 먹자고 하니 아내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내가 곧이어 도착을 했어요. 아내는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카페로 들어왔어요. 어머, 형님, 괜찮으세요? 아, 얼굴이 말이 아니시네.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제 그냥 올라올 걸 그랬나 봐요. 당신은 잠 좀 잤어? 많이 피곤했지. 근데 왜 밖에서 만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밥 먹지. 그러면서 자리에 앉는 아내 앞으로 누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요? 형님, 왜 그러세요? 옳게, 우리한테 뭐 할 말 없어? 네? 무슨 할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없다고? 정말 없어? 와,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뻔뻔할 줄은. 자, 이거 보고 다시 생각해봐.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누난 아내 앞에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모두 펼쳐놨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제서야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왜? 우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옳게.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속이고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기 뭐가 그게 아니야. 그동안 너한테 피해당한 피해자도 죄다 만나고 왔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고서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기꾼 주제에 내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짓을 해.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정말 죄송해요. 저,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는데 제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 진짜 덕수 씨 사랑해요. 결혼한 것도 맞고 사기친 것도 맞긴 한데 근데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요. 저 이젠 그런 짓 안 해요. 다 반성했어요. 반성?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진행 중에 사기 행각 조사도 안 받았으면서 무슨 반성? 지명 수배 중이라며? 지명 수배 중인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 그거 어디서 우릴 물러보고 너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애초에 처음 내가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눈빛부터 아예 수상했다고. 너 당장 일어나. 당장 나랑 경찰서 같이 가자. 얼른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런 누나의 말에 아내는 더욱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카페를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나가려던 아내의 손목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문하정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명수배 중인 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나요. 놓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2명이 양 옆에서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치면서 절 바라보더라고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놓으라고. 문하정 씨, 이제 다 끝났어요. 가서 조사받으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더 문제 생깁니다. 얼른 나오세요. 여보,
여보. 결국 아내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정말 온몸의 열불이 동시에 확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서야 전 다리의 모든 힘이 쫙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려 사기 혐의 3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죠. 저 역시 아내에게 소송을 했답니다. 천만 다행이라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솔직히 소송을 하면서도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내 전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지만 전 하나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전 아내 이름 3글자가 적혀있는 봉투만 봐도 정말 소스라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저와 누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꿈을 꾼 것처럼 멍하게 느껴졌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누난 계속해서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누나도 충격이 상당했을 텐데 절 돌보고 살펴주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인 게 맞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 역시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누나 말입니다. 전 누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누나, 고마워. 솔직히 누나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내내 속고 있었을 거야.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겠지. 누나 정말 고마워. 나 누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어. 덕수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기 마련이야. 물론 이번 일은 너무 충격적이고 큰일이긴 했지만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렇게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저와 누난 원래 살던 집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병원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전의 생활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차츰 정리를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점점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신중해지게 되었고요. 전엔 그저 마음을 한번 열면 모든 걸 다 내줬었는데 요즘은 많이 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 이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2년의 시간 동안 저도 누나도 마음이 많이 좋아졌고 이젠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바로 누나예요. 누난 평생 절 위해 살겠다며 결혼도 포기했던 사람인데 요즘 누굴 만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누나의 남자친구분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저에게 있었던 사건도 다 알고 먼저 모든 신상을 다 공개하실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이랍니다. 누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분이 누나 곁에 있다는 게 전 무엇보다 행복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누나가 저에게 희생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누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누나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디 저희 누나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길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사실상 이제 결혼이라는 건 좀 놓았어요. 물론 저도 좋은 가정을 꾸려 살면 좋겠지만 전 이미 든든한 제 편인 누나가 있으니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일과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요즘 참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휘말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좀 더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을 보면 다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배려심을 역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젠 그런 마음보단 앞으로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살피며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드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을 느끼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